이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이 기업 어제 한 30% 가까이 반등을 했었어요.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 내놓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도 21% 급락을 좀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우리가 뭐 일주일 전만 해더라도 이 기업 제가 딱 갖고 왔으면 정말 멍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얘 뭐 하는 회사지?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또 많이 익숙하죠.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면서 그 다음 또 위험한 은행으로 많이 거론이 됐고 뭐 장중에 60% 빠지고 하면서 알려졌는데 상업은행이 및 신탁 회사인데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S&P 여기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잖아요. 여기에서 신용등급 이 기업의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종전 A-에서 BB 플러스로 몇 단계나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BB 플러스부터는 투자 비적격 등급 일종의 뭐 이제 정크 등급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크 등급은 이제 뭐 쓰레기 등급이다라고 해서 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애들을 우리는 정크 등급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투자 적격 투자 비적격인데 투자 비적격을 정크로도 많이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크 등급으로 내렸다라고 보도들은 됐는데 그냥 투자 비적격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서 또 하나는 신용 등급 다음 이거를 신용 등급을 낮추면 등급 전망은 사실은 다 올리거든요. 한번 낮췄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추가 하향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고 이제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급을 낮추면서 이야기하기로는 정부 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금 유출 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 순이자 마진 하락, 그러니까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래저래 여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 또다시 폭락을 했고요. 자, 원유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나 뭐 엑슨모빌, 코테라 에너지, 쉐브론 이 기업들이 뭐 4에서 7%대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간밤에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67.6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4월 인도분기들 기준 선물 가격인데 전일 대비 5.2% 하락을 하면서 지금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2021년 뭐 한 11월, 12월 요 이후 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마디 가격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데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뭐 이런 우려가 있고 실제 지금 또 들여다보니까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런 원유들 그동안 많이 비축들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수요도 조금씩 둔화되니까 이 재고가 이제 또 급증하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5% 가까이 상승하는 거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요 어도비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서 오른다는 거, 네, 실적 좋았다라는 얘기죠. 자, 어도비는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한 9% 증가했고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조정 EPS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또 중요한 거 연간 EPS 목표치를 종전 목표치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적 좋았던 거는 지금 경기 침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도구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확인이 됐어. 라고 하면서 이 디지털 콘텐츠 이 제작하는 이게 그 도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와 세상을 너무나도 잘 연결시키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 피그마 인수와 관련해서 이 규제 당국이 뭐 반독점 소송하고 이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수할 거야.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사할 거고 이거 연내 마무리할 거야 라는 또 자신감, 이것도 제 의지를 또 재확인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재료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3.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넷플릭스 다 아시죠? OTT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이 넷플릭스는 월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에서 이 넷플릭스의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아주 완벽한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415달러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시장에서 공유계정 단속과 관련해서 가입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단속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라는 거에 나는 확신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들이 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MG5님은 그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하면서 진짜 시장 독점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료 올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이 피그마가 이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좀 뜨고 있는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도비가 이 피그마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막 이제 성장하려고 떠오르는 신생 기업을 그냥 인수를 통해서 경쟁사를 없앤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나왔는데, 확실히 뭐 인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실히 이 독점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 당국에서 관련해서 그래서 이 인수합병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흐름들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에서는 뭐 독점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은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